와, 재개발 망했네. 사실 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좀 갉아먹는 이슈 중에 하나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사업을 딱 멈춰서 모든 것이 그냥 끝장나게 해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반성문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재개발 투자에 대한 반성문인데 제목을 보시면 제가 관계 리스크를 관가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샀다던가 아니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을 샀다. 이런 리스크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관계 리스크. 그 안단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저의 가장 큰 실수는 숫자와 마진율에만 집중하느라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조합과 시공사의 신뢰관계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곳이 성남에 최근에 시공사 교체 이슈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걸 매수하셔서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진율 그리고 뭐 사업성 이런 분석 기가 막히게 했는데 진짜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지 않는 이 관계 리스크를 간과했다. 계산기 두드려서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초보는 와, 재개발 망했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역시 재개발 투자는 어려워. 글쎄요. 특별히 사업성 계상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초보조차도 처음부터 요런 포인트로 접근하면 요런 리스크를 처음부터 싹 없앨 수 있어요. 시공사 교체 이슈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도 불인이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불인이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임장 비법. 비법이랄 것도 없어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그냥 해결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바로 누구나 쉽게 그 리스크를 싹 처음부터 없앨 수가 있어요. 임장 가서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내용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세요. 저의 과거 글에서 공사비가 올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비례율 방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협상이 작동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맞기도 하지만 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공사비 인상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일반 분양분이 그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충분히 비례율 방어를 넘어서 비례율 상승을 가져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장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물론 알곡을 매수하셔야죠. 특히 이후에도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를 싹 제거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저처럼 비례율 113%였는데 시공사 교체하면서 고생고생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가 넘는 비례율로 굉장히 많은 분담금을 확 줄여서 입주를 했거든요. 이렇게 돈 되는 재개발 구역 찾는 비법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사 교체 이슈 어떻게 보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공사 교체 이슈가 있는 건 사실 적신호다 봅니다. 현재 계약한 시공사가 굉장히 소규모의 또는 지방 브랜드 시공사라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해요. 근데 해당 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일군 건설사인데 하이엔드 가고 싶어서 교체를 했단 말이죠. 하이엔드.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뭐냐면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속도입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게 돼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교체할 때 기존의 시공사하고 계약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소송에 들어가고 그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죠. 네, 시공사 교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공사 교체 생각보다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이곳에 들려보면 됩니다. 어디? 부동산 중개소? 네, 거기도 맞아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장님 이 구역은 시공사 교체 이슈 없어요? 저 정말 걱정돼요. 하고 여쭤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엔 더하고 보태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은 바로 조합 사무실을 가보세요. 조합에서 이 구역에 시공사 교체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조합원들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거기서 듣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시공사 교체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좀 갉아먹는 이슈 중에 하나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사업성 문서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아도 불인이라도 누구라도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다 알 수 있는 것들 지금부터 풀어 드릴게요.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고요. 한눈에 알아보는 비법.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사업 속도 갉아먹는 요소를 제거하라. 그중에 첫 번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체크하라. 요 이름은 최근에 좀 부드럽게 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 요렇게 사용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합을 반하는 세력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장을 가보시면 막 벽면에 빨간 천에 하얀 글씨 아니면 하얀 천에 빨간 글씨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글씨체로 조합의 비리, 조합장의 비리, 이 구역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 것들 시사하는 문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요런 것들 보시면 와, 여긴 진짜 무섭다. 여기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별거 아닌 건 별거 아니고 또 와, 이건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네?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신경 쓰세요. 조합장의 비리가 많네, 임원들이 어떠네, 저떠네, 이런 얘기들 없는 곳이 없어요. 시공사와 결탁을 했네, 안 했네. 사실 이 부분들은 걱정은 많이 되는데 엄청나게 이 사업을 완전히 멈춰버릴 만큼 위험한 문제는 아니더라. 사실 시공사 교체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긴 해요. 속도가 늦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완전히 정지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딱 멈춰서 모든 것이 그냥 끝장나게 해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합 설립 무효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예요. 여기 조합 설립된 건 무효야. 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조합이 진행이 됐어. 그런 주장을 할까요? 합니다. 이게 승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경우가 동대문구에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됐냐? 이주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새 아파트만 건축하면 되는데 이 주장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이 과강 정말 없어지게 된 거죠. 모든 사업이 어떻게 돼요? 완전 처음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조합 설립 무효 주장이고 소송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조합 가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비대위에서 하는지 혹시 소송 중인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돈 되는 재개발 구역 찾는 법. 두 번째, 대형 시설을 주의하라. 이것도 속도 갉아먹는데 정말 1등 공신이에요. 이런 물건을 가진 분들이 사실 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하면서 속 썩으면 안 되잖아요. 이 대형이라는 거 뭐냐면 규모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교시설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는데 상가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작은 절이나 교회나 점집 같은 거 사실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정말 대형 종교시설, 정말 큰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런 시설들이 그 구역 내 한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경계면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빼고 사업 진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중앙에 들어있다면 참 빼고 하기도 어려워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임장 갔던 곳 중에서도 세상에 이런 절이 도시 한가운데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절터 안에 탑까지 있고요. 작은 연못도 있고요. 이 담 위에 기와 올린 담. 얼마나 고풍스럽고 멋있는지 절대 못 옮긴다 하시니까 사업이 몇 년 뒤에 가봐도 그 상태 그대로인 거죠. 여기 계신 조합원님들은 참 애가 타겠다. 도로면에 딱 붙어 있는 굉장히 입지도 괜찮은 구역이었거든요. 교회도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준으로 대형 종교시설이 있다면 임장 가셔서 체크하면 됩니다. 또 다른 대형 시설이 뭐가 있냐면 업무 시설 중에서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면 좀 주의를 하세요. 역시 똑같은 기준은 이런 꼬마 빌딩이 구역 가에 가장자리에 좀 위치해 있어서 여차하면
필요하면 빼고 진행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특히 신축이면서 꼬마 빌딩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또 신축 다가구가 여기저기 좀 혼재해 있다. 이럴 경우는 노후도는 깨지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될지라도 이분들이 이거 하나 내놓고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한 채 또는 1+1을 받는데, 지금처럼 서울 수도권 지역, 정말 집값이 오르기 좋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1+1 받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작은 거 한 채 완성된 이후에 매도할 때 그때까지도 규제 지역이라면 중과세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 인기가 이제 시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대형 건축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업에 찬성 안 하죠. 그러니까 사업 속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런 곳들 처음부터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초보들도 쉽게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구역은 절대로 장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찾는 비법 세 번째. 소형 상가 체크하기. 기억하기 쉽게 앞에서 대형 건축물 얘기해서 이번엔 소형 상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큰 것도 문제되고 작은 것도 문제되고 왜 이렇게 문제되는 게 많나? 잘 들어보셔서 문제되는 것만 체크하고 나면 그럼 알곡만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배워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소형 상가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형 상가의 경우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냐면 상가가 쭉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가봤더니 상가는 오래돼서 낡아서 낡음낡음한데 손님은 어찌 그리 많고 정신이 없고 장사는 잘 되고 임차인들도 너무 신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곳은 사실 여러분 주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이 상가의 주인도 싫어하고요. 임차인도 여기 사업하는 거 싫어해요. 가장 큰 이유는 꼬박꼬박 월세 잘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이주할 때부터 철거하고 또 새 아파트 짓고 입주할 때까지 대략 잡아서 한 4, 5년?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못 받는 거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가 뚝 끊기는 거죠. 특히 이 소형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재개발 재건축에 물건만 있으면 아파트 받는다더니? 상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요건 또 다른 이슈니까 요것도 궁금하세요? 요 궁금하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요 주제에 맞춰서 언제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돈 되는 구역 걸러내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경우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계속해서 사업에 반대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진짜로 제가 봤는데 상가 10개가 있으면 9개가 이미 문을 닫고, 또 문을 열었어도 손님이 없어. 진짜 재개발 구역 가보면 10개 중에 9개는 아닐지언정 막 5개, 6개 지나갈 때마다 하나 정도 겨우 오픈을 하고 있고, 간판을 봐도 그렇고 인테리어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손님도 없다 싶은 그런 곳들이 있다. 그러면 와, 여기는 재개발 사업은 빠르게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료도 안 들어오는데 재개발이라도 돼서 최소한 새 상가라도 받으면 지금보다 낫겠지 하면서 이런 상가를 가진 조합원들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임차인 이슈도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반성문이라고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잘못해서 반성문 올리면서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진화이스가 그 반성문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문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때, 도움이 되세요? 오늘 내용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메인 이슈는 시공사 교체 이슈였어요. 기존의 1군 브랜드 건설사에서 하이엔드로 가고 싶어서 시공사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이 구역이 사실 시세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공사 교체 이슈 없는 구역 투자하고 싶다면 조합에 들려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여쭤보면 됩니다. 시공사 교체 이슈보다도 더 위험한, 앞으로 진행되는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을 썩일 만한 문제가 있는 구역 가려내는 임장 비법 3가지. 첫 번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체크하라.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고 다 걱정스럽지만 그 중에서 정말 위험한 거 한 가지, 이게 들어있으면 무조건 그 구역은 매수 리스트에서 삭제하세요. 조합 설립 무효 주장
또는 소송 중 조합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업 속도가 문제가 아니죠. 이런 곳은 믿고 걸으세요. 두 번째, 대형 시설물을 주의하라. 대형 종교시설, 대형 상가, 즉 꼬마 빌딩, 그리고 신축 다가구 이런 시설들이 특히 구역 중앙에 있거나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가 군데군데 퍼져 있거나 이런 구역은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해서 빼면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형 상가 체크하기.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럼 더 문제가 되죠. 이렇게 소형 상가나 시장들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소형 상가들이 많은 곳은 빼고 그런 상가들이 많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내 집 마련 리스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 지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초보 시절에 비데이 프랑카드 하나 보고 벌벌 떨고 며칠씩 잠 못 자고 그랬던 생각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를 깨닫는 몇 년의 시간들.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사업 진도가 안 나가면서 우리 아이 중학교 가기 전에 입주할 줄 알았는데 그 꿈이 물거품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것이 위험한지 사실 어떤 거는 별거 아닌지를 20년 동안 체득했어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요 반성문을 쓰신 그분처럼 저는 꾸준히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콘텐츠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뭐가 궁금한지 그 내용들을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댓글 전체 보면서 그 중심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선별해서 이렇게 답변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집 마련할 때 또 특히 그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거나 투자하고 싶으실 때 제가 20년간 쌓인 노하우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주냐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주셔서 이런 내용들 빠르게 받아보시고 궁금한 내용들은 또 댓글에 남겨주셔서 제가 그 댓글에 부합하는 정말 필요한 영상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마음 아픈 반성문 쓰시지 않도록 끝까지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